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1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에는 50만 명 이상의 노숙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노숙자들을 위한 월드컵 대회도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최근 2년 동안 노숙자이거나 재활센터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리에서 떠도는 노숙자는 얼마나 될까요? 기차역, 주차장, 인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비와 햇빛에 노출되며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호수 바닥에서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하며 미국 전역에서 공격 사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주로 어떤 도시에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면적은 708.3제곱킬로미터이고 830만 명이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유한 지역으로 뉴욕 시민 2명 중 1명은 백만장자입니다. 총 110명의 억만장자가 있으며 평균 소득은 약 6만 5천 달러입니다. 뉴욕은 연간 수조 달러의 경제력을 자랑하지만 이곳에는 20%의 주민이 미국의 빈곤 수준 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 7만 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 중 5명 중 1명은 전적으로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06명 중 1명이 집 없이 살아가는 이 도시 덕분에 화려한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노숙자가 증가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철이나 역에서 잠을 자거나 텐트를 치고 가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는 배고픕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낙서가 적힌 플라스틱 컵과 종이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현상이며 주로 흑인이 많습니다. 지하철역의 구석이나 건물 뒤편이 그들의 화장실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뉴욕의 1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 중 다수가 홈리스로 살고 있어 이들로 인해 정규 수업에 자주 결석하게 됩니다. 코비드-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뉴욕시는 대규모로 노숙자를 호텔로 수용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노숙자가 15,000개의 호텔 객실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또한 범죄, 마약 밀매, 소음 문제와 심지어는 광장에서의 괴롭힘 사건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붙잡고 소환해도 여전히 뉴욕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약 130만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1,000짜리 저녁을 즐기기 위해 레스토랑에 가는 반면 같은 거리에서는 힘겹게 살아가는 남녀들이 있습니다. 불법 거주지와 노숙자들의 다묘와 옷이 좁은 인도에 늘어져 있는 풍경은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약 4만 4천 명의 노숙자가 고장난 차량 안에서 생활하며 많은 이들은 다리 아래나 기차 선로 근처에서 잠을 자고 로스앤젤레스 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곳은 할리우드의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가 촬영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중독, 질병, 가족의 해체, 채무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집들이 존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스튜디오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한 달에 $1,700, 한화로 약 250만 원에 해당합니다. 최근 한 노숙자가 신원을 공개하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 그의 정체는 UCLA 물리학 교수 채널 맥카스크 박사였습니다. 그의 연봉은 $7만 5학기 동안 약 1억 원에 해당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나와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집이 대학에서 너무 멀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했고 월급 인상을 요청했지만 대학 측에서 거부당했습니다. 2002년 5월에는 새 도시에서 32개의 천막 캠프가 철거되었고 2만 1천 명이 노숙자를 위한 호텔과 다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억 달러, 즉 25조 4천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복지, 정신건강, 사회 지원 비용만을 포함하며 경찰 관련 비용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웰스파고와 트위터와 같은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각한 노숙자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전체 노숙자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여기서 노숙자들은 텐더로인 지역에 텐트를 치고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며 공공장소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텐더로인 지역의 주민들과 사업체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앞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용된 마약 도구와 인간의 배설물이 인도에 버려져 마약 사용을 위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체의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고객들은 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자신의 이웃이 건물 입구에서 공격을 당해 응급실로 가야 했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불과 연기가 발생하여 건물의 화재 경보가 끊임없이 울려 그녀와 주변 주민들은 안전하지 않은 군중 속으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중독자와 주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개와 같은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실업자는 정부로부터 월 약 $700, 즉 1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쉼터가 많이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마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밖에서 생활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자선단체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들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며 보다 안전한 마약 사용을 위해 전화기와 주사기도 함께 제공합니다. 한편 이 도시는 평균 집값이 $140만, 즉 약 20억 원에 달하는 매우 높은 생활비로 유명합니다. 도심의 집세는 월 최대 $3,000에 이를 수 있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월 420만 원의 생활비를 감안할 때 식료품비는 매달 7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종종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귀중품을 차 안에 두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차량 파손 비율이 높아집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0대의 차량이 파손되며 하루에 60대 이상의 차량이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는 아예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두기도 하는데 이는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매치기는 플래시몹 형태로 자주 발생하며 10명에서 40명이 동시에 매장에 침입해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훔쳐갑니다.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950 이하의 절도 행위를 경범죄로 삼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교도소 과밀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수용 조건이 악화되자 3만 명의 수감자가 석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절도가 증가하고 불법 물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상황을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10만 8천 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으며 그중 특별한 장소인 슬랩시티가 있습니다. 슬랩시티는 미국의 마지막 자유로운 땅으로 소노란 사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노숙자, 중독자 및 특이한 전직 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전기가 없고 물도 없으며 쓰레기 처리 서비스도 없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거주지는 대부분 폐자재로 지어졌으며 주민들은 어떤 규정도 따르지 않고 경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캠핑을 하거나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 있으며
땅을 샀거나 집을 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서 온 이들도 빈 땅을 선택해 겨울에 천막을 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인구가 몇천 명 증가하지만 여름에 온도가 50도에 이를 때는 약 100명만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임대료 상승과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 결과입니다. 사실 슬랩시는 1940년대에 미 해병대의 기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소노란 사막의 극한 기후에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실험실이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정부는 실험실을 폐쇄하고 기지를 철수했습니다. 이후 유랑자들이 남은 해군 기지의 콘크리트 판자로 집을 빠르게 지으며 주변에 있는 자재를 활용했습니다. 현재 그 외진 마을에는 도서관, 햄버거 가게, 인터넷 카페, 미술 전시관, 태양광 시스템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산이라는 예술 프로젝트가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한 다채로운 작품입니다. 이 설치 미술은 매일 수십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사진 촬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라스베이거스 시가 305.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60만 명 이상의 주민을 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도시, 세계의 오락수도, 죄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대형 카지노가 있어 사람들을 도박에 유혹합니다. 이곳은 노출이 많은 여성들을 위한 교통수단과 광고 포스터가 가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20%의 근로자들이 주거지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들은 코비드-19 팬데믹의 주요 전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 배수관은 2m에서 4.5m 높이로 이곳에 1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홈리스가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쓰레기를 사용하며 홈리스들이 10년 이상 머물러 온 지하 공간에서 지냅니다. 그들의 삶은 지극히 더럽고 끔찍하여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제든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으며 특히 3개월간 이어지는 장마철에는 시속 48km의 속도로 흐르는 물이 그들의 집을 휩쓸어 갑니다. 이로 인해 간신히 벌어들인 돈이 잃어버려지고 매년 한두 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집의 약 3분의 1은 비어 있으며 이곳은 홈리스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주차장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롭게 제정된 법규에 따르면 홈리스가 텐트를 치거나 거리에서 자는 경우 최대 $1,000, 약 250만 원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는 인구 130만 명, 면적 906.4제곱킬로미터로 특히 도심과 벨라스케즈 지역에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홈리스들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살고 있으며 텐트와 오래된 차량으로 구성된 임시 캠프가 일부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많은 홈리스들은 피난처를 찾지 못해 도시의 하수도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곳은 지저분하고 쥐가 가득하며 그들은 협곡을 따라 임시로 세운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리샤 라이트는 40살의 바텐더로 연봉 $70,000를 얻고 있으며 자산 관리를 잘 해서 빚이 없고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집을 사는 대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고급 헤드보드 대신 인터넷에서 약 $170의 일본 타타미 매트를 구입했습니다. 친구에게서 받은 중고 조명과 이전에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접이식 의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40살인 그녀는 소파, 책상, 텔레비전, 장식품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전자레인지와 에어컨이 있지만 그녀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조리기구는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 나무 그릇 하나뿐입니다. 그녀는 코코넛 오일과 세안용 비누만 사용하며 립밤 이외에는 화장품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그녀는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많은 도시를 탐방한 후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걸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미국에는 세 가지 구걸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형 수술 기금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키니를 입고 길거리에서 서서 간판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가 아니지만 더 나은 가슴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학비를 위해 돈을 구걸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셀리그 리는 아들을 위한 학비로 45,000달러가 필요하며 이전에 4,000달러의 빚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한 어머니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번화가에 서서 시급 45달러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물은 사랑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로버트 달리는 뉴욕 브래들리 비치의 두 침실 아파트에서 맨해튼으로 매주 나가 부유한 아내를 찾습니다 라고 적힌 간판을 들고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이 간판은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홈리스인 윌리엄은 황금 목소리를 홍보하는 간판을 들고 운 좋게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기재에 의해 찍혀 즉시 유명해졌습니다. 윌리엄은 이후 특별한 토크쇼의 게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널리 퍼진 구걸 방식 중 하나는 맥주나 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밥을 먹지만 술이 없어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술 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힌 간판을 가슴에 둘렀습니다. 이 모습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수입은 일반적인 구걸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구걸하는 이들을 무능력하다고 여기고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들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술을 구걸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인식되어 대중은 그들에게 맥주 한 잔 사주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방황하는 구걸자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행을 통해 돈을 벌어보려 하여 부유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여행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뉴욕의 한 빈민 그룹이 108명으로 구성된 여행 노숙자 팀을 결성하여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99일 동안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을 방문하며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내 홈리스가 많은 도시들을 탐방한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흥미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